자, 우주팽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부 은하라고 나와 있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은하를 배웠었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은하라고 했는데, 이 우리은하 밖에도 다른 은하가 분포를 하게 될 건데, 그 우리은하 밖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외부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외부 은하는 허블이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들이 약 1000억 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 포함해서 외부 은하들 1000억 개 정도가 우주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은하는 우주 공간에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은하는 은하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에 허블이 이제 망원경으로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은하들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런 나선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은하들은 뚜렷한 형태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은하의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타원 은하가 있지. 타원 은하. 얘네는 나선팔이 없어. 그냥 동그랗게 생기거나 혹은 약간 구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 타원이나 구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타원 은하가 있고, 얘네는 특별하게 우리 은하처럼 이러한 나선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 은하가 있어. 나선 은하는 우리 은하처럼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 나선팔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했다가 보니까 우리 은하처럼 이 은하의 중심에 이런 막대기가 있는 애들이 있네.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나눠지게 됐지. 정상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둥근 형태의 은하 중심부에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온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좀 크게 해볼게. 이런 식으로 보면 중심부에서 어떻게 되어 있니? 나선팔이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나선팔이 휘어져 나온 형태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한 번은 들어봤었은 그런 이름이지. 안드로메다. 요게 이제 정상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 똑같은 나선팔이 존재를 하는데 중앙 부분에 보면 막대 모양으로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막대에서 나선팔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온 형태, 요거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도 될 건데, 일단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놓아야겠지. 막대 나선 은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타원 은하도 아니고 정상 나선 은하도 아니고 막대 나선 은하도 아닌 불규칙한 모양, 즉 규칙적인 모양이 없는 은하를 불규칙 은하라고 한다. 이렇게 허블은 은하를 4종류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허블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쳐다보고 있었어.
계속 우주를 쳐다보니까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하다 보니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주의 개념을 보면 우주라는 것은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외부 은하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을 우리는 우주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가 더 크지. 그리고 여러 별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 성단, 혹은 그게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 더 커. 그 다음 성단과 성운보다 더 큰 은하가 존재를 하고, 이러한 은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규모를 보면 우주가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에 우리 은하보다 가까이에,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은하라고 했을 때 우리 은하에 가까이 있는 A라는 은하,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B라는 은하가 있을 때 여기 우리 은하에서 A라는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그 속도와 이 B까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은하의 멀어지는 속도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관측을 했어. 그 얘기는 뭐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이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중심을 로부터 우주가 팽창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우주는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어느 지점을 보더라도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의 중심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주 팽창하는 실험을 보게 되면 풍선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풍선에 살짝 불어놓고 A, B, C 스티커를 붙여놓은 다음에 풍선을 크게 불어볼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여기 불기 조그맣게 불었었을 때 이 A와 B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 또는 C와 A 사이의 거리를 각각 비교를 했었을 때 5.3, 6.2, 7.8 이렇게 풍선을 작게 불었었을 때의 거리, 이번에는 풍선을 크게 불었었을 때의 거리를 재볼 거야. 그래서 거리를 재봤더니 이 작게 불었을 때와 크게 불었을 때의 거리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다. 자, 이건 실험이니까 실험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야. 그러면 이 풍선 표면이 뭐를 뜻하느냐? 즉 풍선 표면 같은 경우는 우주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 붙여놓은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은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풍선 표면, 즉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은하, 이 스티커들이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 멀어지겠지. 그러면 이 늘어난 길이를 한번 A, B, B, C, A, C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을 때 풍선이 커진다? 즉 우주가 팽창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스티커 사이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실험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풍선을 작게 불었었을 때 5.3cm, 6.1cm, 7.8cm. 7.8cm CA의 거리가 제일 멀어. 그랬더니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거리 변화가 얘가 6.8로 제일 크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즉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스티커가 즉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팽창의 중심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대폭발 우주론 혹은 같은 말이야 빅뱅 우주론 요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 한 번씩은 다 들어봤는 그런 단어지. 빅뱅 우주론 혹은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거. 자,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 138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이야.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난 거야. 즉 대폭발이 일어나게 돼서 계속 팽창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대폭발 우주론 혹은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랜 시간 전 138억 년 전 한 점에 폭발을 했어. 그러면서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다시 거꾸로 돌려볼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2억 년 전, 10억 년 전, 100억 년 전, 138억 년 전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게 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니까 이제 수축을 하겠지, 거꾸로 돌리면. 그러면 우주는 점점 수축하면서 뜨거워지고 우주의 처음 상태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는 한 점에서 고온과 고압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폭발이 됐어. 자, 이렇게 대폭발로 시작된 우주는 점점 식어가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고 현재와 같은 분포를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통합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현재는 이 정도 수준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자, 138억 년 전 한 점이 폭발하게 됐어. 그러면서 우주는 계속 어떻게 되니? 팽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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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하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됐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138억 년. 그럼 우주의 크기는 커져?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 가운데 여기 우주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은하들이 있지. 이게 은하들 사이가 계속 멀어지게 되니까 우주의 밀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온도는 낮아지고 우주의 밀도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울 수도 있고 배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배우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구급차가 지나갈 거야. 이용 하는 구급차 소리가 지나갈 텐데 이게 어쩔 때에는 이 구급차 소리가 높은 음, 어느 부분에서는 낮은 음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우리는 구급차가 멀어지고 있나? 구급차가 가까워지고 있나? 그거는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서 이
구급차의 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이제 소리의 이제 도플러 효과인데, 이렇게 어떠한 물체, 여기 가에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다라고 볼 건데, 그러면 지금, 관찰자 A와 B가 있을 때 지금 물체로부터 거리가 같지.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람이 이 앰뷸런스라고 합시다. 여기 자동차 이렇게 앰뷸런스가 내는 소리가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소리의 파장이 같아. 그래서 같은 소리로 들리게 될 건데,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 있던 구급차가 이쪽 B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가운데 있던 구급차가 B 쪽으로 이동을 했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 소리의 진동수가 증가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어때? 짧아졌지.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게 됐어.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구급차의 소리보다 더 높은 음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경우에는 이 구급차가 멀어졌어. 멀어지게 됐지? 그러면 진동수가 감소하게 되고 파장이 원래보다 어때? 길어지게 돼.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요 이요 하는 소리보다 더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게, 요게 이제 소리에 있어서의 도플러 효과다라는 거지. 소리를 내는 물체가 가까워지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면서 높은 음,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물체가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게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소리와 파동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야. 그러면 소리의 도플러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빛의 도플러 효과를 한번 볼 거야. 그 별이나 빛과 같은 천체들이 내는 빛에서도 이러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천체가 관측자와 가까워질 때를 생각을 해볼까? 자, 별이 정지해 있었을 때, 지구에서 이 별을 바라봤었을 때 빛의 파장이야. 파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별이 정지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자, 그런데 이 천체가 지구와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를 한번 볼 거야. 그러면 빛이 파장이 이렇게 있을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파장이 있었을 때 여기 가운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천체가, 이 별이 지구로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 파장이 짧아지면서 여기에 있는 흡수 스펙트럼의 선이 어느 쪽으로? 이 청색이지. 이 왼쪽이 청색이잖아. 이 부분이 청색이잖아. 이 가운데 있던 이 흡수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냐면 청색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청색 편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흡수 스펙트럼이 어디? 청색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치우쳐진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 이 빛을 내는 천체 혹은 별이 지구와 가까워지게 되면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별이 우리 지구 쪽으로, 자, 여기 있던 별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별이 접근하는 속도가 크면 클수록 청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즉, 아까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별이 접근을 해서 이쪽에 청색 편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 그런데 이 별보다 더 빨리 더 큰 속도로 접근하는 별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청색 편이가 더 왼쪽으로 더 치우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야.
별이 접근하는 속도가 클수록 청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자, 이번에는 이 천체가 지구로부터, 관측자로부터 이제 멀어진다라고 볼 거예요. 아까 별이 여기 있었잖아. 별이 정지해 있을 때인데 이번엔 지구와 멀어지게 됐었을 경우. 이제 그러면 봐봐. 여기 있던 파장이, 이런 파장이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파장이 길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스펙트럼, 이 흡수선이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었던 요 흡수선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 즉 이 빨간색이 있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천체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적색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이 멀어지는 속도가 크게 되면 이 적색편이가 더 이렇게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별이 가까워져 청색편이가 나타나게 되고 별이 멀어지고 있다. 적색편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빛의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와 우주 팽창을 서로 엮어볼 거야. 자, 우주에서의 이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을 해봤어. 관찰을 해보니까 모든 방향의 은하에서, 지구에서 보았을 때 모든 방향의 은하에서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되었다라는 거야. 지구에서 모든 은하들을 관찰을 했더니 적색 편이가 다 나타났대.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은하들이 모든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까운, 즉 우리 은하에서 가까운 은하, 적색 편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각 우리 은하에서 가까운 은하, 더 멀리 떨어진 은하 비교를 해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관측이 되어 있다. 이 얘기가 뭐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천체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우주 공간에 불균질하게 분포를 하고 있대.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밖에 은하 뭐가 되겠어? 외부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외부 은하를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우주가 팽창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천문학자의 이름 누구라? 허블이 되겠습니다. 허블.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모두 같다? 아니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다 다릅니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는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요 3번 문제가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거든. 아이들이 보면 항상 우리가 있는 기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은하,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기준으로 보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다른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많이 해. 실수를 많이 해. 그렇지만 팽창하는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주 팽창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는 성질. 풍선 표면은 뭐에 해당이 돼? 그렇지. 우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스티커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
은하에 해당이 되겠죠.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거리가 먼 스티커일수록 멀어지는 속도는 더 어떻게 되겠어? 더 빨라지겠죠. 빨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시간을 거꾸로 돌리게 된대. 그럼 우주는 점차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결국 한 점에 모이게 될 거야. 즉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뭐가 일어났어? 빅뱅,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론을 대폭발 우주론 또는 같은 얘기입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으로 우주 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를 탐사한다. 우주 탐사가 뭔데?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우리는 우주 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주 탐사를 하냐라는 거지. 왜? 우주 탐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는데 왜 그런 우주 탐사를 하느냐? 첫 번째 뭐야?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즉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잖아. 우주 저편에 나와 똑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있는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 혹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하고 있고 지구 위에 다른 천체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계속 찾고는 있어. 그 다음에 지구에서 부족하거나 고갈되어가는 지하자원을 채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지구에 부족 혹은 고갈돼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탐사를 통해 습득된 정보로부터 지구 환경과 생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들이 있을 거야. 이거를 여러 산업 분야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주 탐사의 목적과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주 탐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는 거지.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 우주 정거장, 전파 망원경들이 우주 탐사 방법이 될 거야. 먼저 인공위성 봅시다. 인공위성, 요거는 이제 천체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를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발사가 될 거야.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군사 목적이 될 거고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목적이 될 건데 다양한 목적으로 발사가 되며 우주망원경의 경우도 인공위성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허블? 아까 나왔었던 과학자 이름이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따 망원경이라고 볼 거야. 자, 지구에서 우주를 관찰을 했더니 중간에 대기가 있으니까 왜곡이라든지 뭐 뿌옇게 혹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예 망원경을 우주로 띄워버린 거야. 그게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인데 지구대기 밖에서 우주를 관찰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 더 확대된 사진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우주망원경도 인공위성의 한 종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우주탐사선이 나와 있네.
지구 말고 다른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 쏘아 올린 물체를 우주 탐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체 주위를 돌면서 관찰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천체 표면에 착륙하여 탐사를 하는 거지. 즉, 예를 들면 화성에 우주탐사선이 착륙해서 탐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우주정거장 얘기 들어봤지. 사람들, 즉 우주인들이 우주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인공 구조물을 우주정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지구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 혹은 우주환경에서 이러한 다양한 실험 등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우주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파망원경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 지상에 설치를 해서 천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관측하기 위한 장치를 전파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주 탐사하는 방법,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 우주 정거장, 전파망원경을 이용을 하여 우주 탐사를 한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동안 전 세계에서 우주 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역사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여기에서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90년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1950년대 스푸트니크 1호라는 거예요. 뭐 날짜를 이 정확한 연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라면 그냥 1950년도에는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됐다라고. 구소련이네. 구소련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러시아를 말하는 거지. 러시아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1957년 스푸트니크 1호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우주를 탐사하는데 서로 실제로는 미국하고 소련이었지. 경쟁을 한 거지. 그때 1950년대만 해도 최대 강대국이 미국하고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1960년대, 1969년도야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지. 아폴로 11호, 1969년. 자, 1970년대에는 다른 행성 등을 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보이저 1호라고 되어 있네. 태양계 탐사를 위해 발사가 됐고, 그 다음에 보이저 2호도 목성형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가 됐대. 목성형 행성이 뭔데? 수금, 지, 화까지. 걔네는 지구형 행성이었어.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 해왕성까지가 목성형 행성이지. 얘네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1977년도에 발사가 됐고 1989년도에 해왕성을 통과를 했대.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는 탐사 대상이 점점 확대가 되게 됐다라는 거. 허블 우주망원경이 1990년에 발사가 돼서 현재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고,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뉴 호라이즌호가 2006년도에 발사가 됐고, 그 다음 거의 10년 만에 명왕성을 통과를 하게 됐대. 그 다음에 주노도 있고, 큐리오시티 있어.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011년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탐사 로봇이야. 1년 만에 화성에 착륙을 하게 됐고, 이제 파커 탐사선이라고 해서 태양 대기권에 진입을 했대. 자, 이렇게 1990년대에 이제 탐사 대상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전 세계 뭐 우리나라 뭐 할 거 없이 각 나라별로
진행을 했었던 이러한 우주 탐사가 이제 나라끼리 서로 모여서 탐사를 한다. 뭐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 우주 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라고 보면 2009년도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센터, 즉 나로 우주센터가 완공이 됐고 2013년도에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 로켓을 발사했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주 탐사의 영향 한번 봅시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우주 탐사의 영향 보자. 우주 탐사 기술의 이용이야. 우주 탐사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최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우주 탐사 기술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정수기, 전자레인지나 에어쿠션 운동화, 그리고 안경테라든지 노인분들 인공관절, 치아 교정기, 그리고 골프채도 마찬가지고 의족, 자기공명 장치나 아니면 CT 촬영하는 혹은 GPS, 진공청소기, 화재경보기, 태양전지, 형상기형합금 헤드셋 이러한 것들이 다 우주탐사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정수기 봐봐, 정수기. 우주인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지. 왜냐면 물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의 물만 가지고 가서 이제 오줌 같은 것들을 이제 정수해서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수기라고 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우주에서는 요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주인들이 조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전자레인지라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거 뭐야? 진공청소기. 우주인들이 거기서 볼일을 보면 그 볼일본, 용변본 이제 어디다가 버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게 진공청소기라고 보면 될 거고. 자,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의 관절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바닥에 공기를 넣어서 만드는 걸 에어쿠션 운동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형상기형합금 뭐야? 안경테들 보면 막 구부러지고 부러지지 않는 것들이 다 이러한 우주탐사 기술을 이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로 띄워놓은 인공위성 봅시다. 이걸 통해서 일기예보를 예측하거나 태풍을 예측을 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상 기후들이 발생하게 돼요. 뭐 홍수, 뭐 그렇다 보면 이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지상위성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새벽에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들, 즉 축구 경기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혹은 외국에 사는 사람과 쉽게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방송통신 위성도 이 우주탐사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거야. 그 다음에 방송통신 위성과 항법 위성, 지도를 검색한다거나 위치를 파악, 즉 어느 곳에 가려고 했었을 때 그쪽 지리 잘 모르면 GPS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다에서도 항공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이런 것들도 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다. 자, 우주 쓰레기가 이제 문제가 될 거야. 로켓 하단부, 로켓이 발사하고 그 로켓 하단부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를 했었을 경우에 얘도 이제 인공위성도 오래되면 폐기를 해야 되겠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들. 이런 것들에서 나온 파편 등의 우주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겠지. 그래, 걔네들 같은 경우가 궤도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양한 이전 우주 쓰레기들이 날아다니다가 운행 중인 인공위성 혹은 우주 탐사선, 우주 정거장하고 부딪힐 수도 있겠지. 이러한 우주 쓰레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문제 봅시다. 우주 탐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부족하거나 고갈되어가는 지하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우주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엔 아직 이르다? 아니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인공위성, 전파망원경, 우주정거장, 우주탐사선이 있습니다. 각 물음에 해당하는 탐사 장비를 찾아 적으래.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서 탐사를 한다. 뭐가 되겠어? 우주탐사선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천체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로 우주망원경도 이에 속한다. 인공위성 얘기를 한 거지. 우주에 머무르면서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할 수 있으며 우주 탐사를 위한 경유지, 우주인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곳 말하는 거지. 우주 정거장에 해당이 될 거고, 지상에 커다란 안테나를 설치하여 천체가 방출하는 전파를 관측한다. 니은에 있네. 전파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주 탐사 역사에 대해서 볼 건데 1960년대 1969년 말하는 거예요.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게 뭐니? 아폴로 11호가 되겠지. 아폴로 11호. 달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이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 1977년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 목성의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 올라간 장비가 뭘까? 1989년도에 해왕성을 통과를 했대. 뭐가 되겠어, 얘가? 보이저 2호가 되겠습니다. 2호. 보이저 2호. 1990년에 발사된 이래로 선명한 우주 영상을 지구로 전송하고 있다. 망원경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되겠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11년에 발사된 장비야. 화성 표면 탐사야. 화성 표면 탐사를 위해 발사된 탐사 로봇은 누가 되겠냐? 큐리오시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예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네. 정수기, 축구공, 전자레인지, 에어쿠션 운동화, 진공선 하나 있네요. 축구공이 일상생활에 이용된 우주 탐사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